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1억으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인프라입니다.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타이거 ETF들을 매도를 하고 이 5가지 포트폴리오로서 목요일까지 매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수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따라오셔도 괜찮을 상품들만 가지고 왔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중 조절입니다. 공격적이냐 방어적이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되는데, 원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만만해 보일 때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달러가 상승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1250원부터는 20% 상승했고요. 10% 여기서만 1400원만 하더라도 5% 이상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시장을 만만하게 보지 말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자라는 내용이었고요. 테슬라나 엔비디아 혹은 뭐 3배, 2배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들어가서 수익 냈던 것들은 정말 운이 좋아서 수익을 냈던 거고, 원칙 없이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는 언제든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포인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포트폴리오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였습니다. 엔비디아가 1년 동안 95% 상승할 때 이 ETF도 역시 87%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렸던 이유는 하방에 엔비디아가 19% 하락했을 때 실제로 이 ETF는 0.61%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방도 제한되어 있는 분산 투자이긴 하지만 하방 역시 방어되는 포트폴리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술주가 포트폴리오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나스닥이 많이 오를 때 좀 섭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0.3%의 보수 참고하시고요. 최소한 10% 이상은 포트폴리오에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참고로 왜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미당이나 코미당 이런 시리즈가 없나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슈드를 기본 계좌에서 제 거에서 모으고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그리고 제피도 같이 모으고 있다 보니까 투자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던 지난 방송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인프라를 설명드릴 텐데, 포인트를 5가지로 보면 일단 저점 매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익 기반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라는 거,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9%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만큼 가격이 하락해 있습니다. 비중은 30%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20-30% 정도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이트를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의 핵심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락에 방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방으로만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 충격이 한 2-3번 오게 되면은 이게 멘탈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짠다 하더라도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에서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리츠는 완전히 별개의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기 방어 역할, 그리고 금리 인하에서 우리가 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거 의 장점은 실물자산이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라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월 인컴입니다. 매월 배당이 들어오는 ETF 형태, 그리고 부동산 규제가 최근에 좀 완화되고 있단 말이죠. 강남 쪽에 특히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여기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 오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많이 빠져 보입니다만, 배당이 계속해서 6%, 7%, 8%, 많게는 9%까지 나오다 보니까, 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한다면 원본 손실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까지도 한번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기간이 길었다라고 한다면 이미도 원금 근처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주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다라는 포인트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 코덱스를 최근에 밀면서 홈페이지를 많이 본단 말이죠. 지금 공지사항 보면은 폭발입니다. 그 고객들하고 소통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경영진의 의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모 회사는 배당금에 대해서 미공지하고 이제 사과하지 않았고, 그리고 해외 외납세액에 관련돼서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물타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포인트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게 삼성이 선진화되는 과정에 먼저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타이거는요, 제가 1년 내내 타이거 상품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을 냈던 아주 좋은 효자 상품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번 기회에 이 아주 안타까운 신뢰도 하락의 문제를 이제 발판 삼아서 좀 더 신뢰도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나온 공지사항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배당이 얼마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배당이 월 중 기준일인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이틀 뒤에 배당이 보통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이 얼마 정도 나올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까지도 가져갈 수 있었던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도 0.78 정도의 분배율이니까 약 12를 곱하게 되면 8% 후반, 9% 초반까지도 시가 배당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추이에 아주 좋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36원 정도 나오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츠는 제가 3년 동안 현업에서 몸 담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리츠 회사였었고요.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그리고 운용해봤고 결산하면서 배당까지 줘봤습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상장사 못지않은 그런 어떤 현업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덱스 리츠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 증권사에 신청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분리과세 신청을 하시게 되면 9.9%로 3년 이상 보유하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026년까지 해당이 되다 보니까 언제 사더라도 2026년 12월 25일날 사더라도 3년 동안 보유하시면은 이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매수한 부분에 있어서 3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키움과 삼성증권은요, MTS로 이 증권사에 신청하는 부분이 가름됩니다. 아주 선진화된 증권사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 큰 건물을 사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동산 투자회사, 이게 리츠거든요. 이 리츠라는 회사를 설립을 한 다음에 이 관련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임대료와 개발 이익들을 추구하는 게 바로 리츠의 큰 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큰 부동산을 공모로 매수하고 그리고 임대료를 받는 컨셉이다라는 걸 아실 테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회사, 이게 바로 리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가 상장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관문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상장한다라고 할 때는 금융위로부터 승인 받으면 끝나요. 요새는 무슨 신고로도 끝나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국토부의 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뭐 아주 좀 깐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2번, 3번 검증받는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은요, 실제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금리 하락이나 여러 가지 또 부동산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포인트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 상장하는 과정과 부동산을 검수하는 과정, 그리고 이 매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매 분기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그 이익을 돌려준다라고 투명하게 운영해라라는 것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포인트들을 잘 참고하셔서 배당 가능 이익에 뭐 어떤 빼돌리는 구조가 아니고요. 90% 이상을 배당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익이 나면 무조건 배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는요, 이 포트폴리오를 대략 참고만 하세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배당금이 조금 지금은 시간이 좀 바뀌었고 제가 리츠를 깊게 파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큰 틀에서 리츠를 담는 이유를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갈 거예요. 맥쿼리와 SK 리츠, ESR, 캔달 스퀘어 리츠, JR 글로벌 리츠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빠진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JR 글로벌 리츠고요. 해외 자산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좀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한 알파 리츠, 굴지에 우리나라 최고의 신한 알파 리츠, 오피스 리츠, 그다음 코람코나 KB 리츠, 이런 것들이 높은 배당 수익률을 바탕으로 실제로 잘 편입되어 있으면서 비중을 나누어서 17개, 20개 정도로 분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요, 각각의 리츠가 이 배당 기준 월이 달라요. 보통은 리츠가 1년에 2번 정도 배당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배당이 매월이면 결산을 매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리츠는 1년에 2번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 겹치면은 같고 다르면은 다를 수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있습니다. 타이거가 그렇고요. 그리고 코덱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리츠의 가장 큰 특성은요,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자기 자본 100%로 매입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자기 자본 일부와 그리고 부채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결국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다가 약간 낮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한번 낮아진 금리를 다시 높이기는 정책의 이 일관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포인트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라리 동결할지언정 다시 올리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지금 두 번 연속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올리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낮아지면 더 좋다라는 포인트. 지금 당장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낮아질 것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임대료가 보통 정해져 있는데 5년 최소 5년을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10년까지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임대료가 고정이 아니에요. 매년 증가하는 게 바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당주에서 배당이 성장한다라는 포인트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또 여겨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몇 프로 이상씩은 성장한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여기 섹터를 보면은 물류도 있고, 물류가 대표적으로 바로 ESR 캔달스퀘어 리츠입니다. 우리나라 그 이천, 안성, 뭐 용인 이런 데 가보면은 골프장 가는 길에 물류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1일 2배송, 1일 3배송 혹은 냉동창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ESR 캔달스퀘어 리츠입니다. 주가도 빠지지도 않았어요.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피스랑 리테일, 뭐 데이터센터, 인프라 같은 게 바로 맥쿼리 인프라인 거죠. 그래서 등을 투자해서 분산한다라는 목적이고요.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한다라는 건데, NOI라고 해서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순영업소득을 바탕으로 배당을 얻는 구조가 바로 이 리츠의 큰 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내용은 좋은데 안타까운 게 바로 이 기준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부터 이 가격이 좀 빠졌던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기준금리가 좀 하락하는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약간은 반등하고 있는 포인트가 현재 이 리츠에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나 속도 조절 한 때부터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을 꾀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금리 인하된 속도 조절, 그리고 생각보다 강한 미국의 고용과 경제가 있는 거고요. 다시 반등하고 있는 물가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섣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이 파월과 트럼프의 입장인 것 같고,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춰라 하고 있는데, 파월이 생각보다 강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 금리에 민감하게 가장 영향받는 섹터다라는 거. 자, 리츠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되게 깐깐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망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일단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감정평가사, 그리고 법률 자문, 그리고 회계 자문을 받습니다. 큰 돈을 주고 계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구조화를 하게 되죠.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을 얼마 투자해서 얼마 대출을 땡겼을 때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느냐가 바로 구조화인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국토부와 금융위 상장심사까지 하게 됩니다. 아주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으면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도 나 몰라라가 아니라 이 AMC라고 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리츠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리츠는 이 주합투자 기구인 거고요. 펀드 ETF처럼 이 AMC가 자산관리하는데 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실사를 하고, 뭐 임차인이 5년 이상 있는 거, 그리고 페널티 있는 부분,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공모를 진행하고 국토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리츠는 생각보다 안전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실 그 코덱스 홈페이지에 가서 리츠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건물주가 되는 대안, 5,000원으로 뭐 커피 먹는 거 있을 텐데, 5,000원으로 이건 캡처 안 해봤나 보네요. 뭐 5,000원으로 건물주가 되세요가 리츠의 큰 컨셉이잖아요. 한 주당 보통 5,000원에 상장을 하니까.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가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삼성 여기 좀 체크하시고요. 월 배당으로 만나는 국내 최저 보수 리츠 ETF 0.09라고 하는데,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요건 너무 작기 때문에 따로 체크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거 가지고 왔는데 바뀌었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지 3개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통 이제 맥쿼리를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맥쿼리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묻지마 12,000원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여기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 한번 하고 나서 앞으로 안 할 거다 모르겠다 하고 나니까 좀 많이 빠졌다가 마찬가지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고, 제가 리츠만 따로 팠을 때는 이런 것들까지 다 정리해드려서 그 방송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잘 올라오고 있는지 혹은 큰 틀에서 좀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맥쿼리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국면.
그리고 맥쿼리 말고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판교나 아니면 여기 또 도심 권역에 좋은 오피스들을 보유하고 있고 임차율이 거의 98%입니다. 그래서 뭐 웬만해서는 잘 빠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금리가 생각보다 빠지는 속도가 조절이 되면서 조금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신한알파 리츠도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리츠와 좀 비교해 드릴게요. 실제로 미국의 O라고 하는 리얼티 인컴 상업용 부동산 리츠를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배당이 5% 넘게 나오다 보니까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매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미국의 금리나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게 9월입니다. 그 이후로 리츠 기사들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때 많이 올랐다가 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부동산 리얼티 인컴도 뭐 괜찮다라는 건데 요게 리얼티 인컴이고요. 여기 코덱스 리츠 인프라입니다. 476800을 쓰고 있는 리츠 인프라고 요렇게 올라오는 측면 마찬가지로 요렇게 하다가 올라오는 측면이 조금 올라왔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주가 변동폭이 생각보다 뭐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부동산 특성상 이 많은 변동성은 좀 피곤함을 또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많이 횡보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 4월부터였나? 하여튼 여기서 사다가 좋다고 올라가다가 지금 폭락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손실 구간이 한 10%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배당받은 거는 가격이 안 녹아져 있기 때문에 배당받은 것을 감안하면 여기서 사셨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3% 수준인 거예요. 아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내 평단에 찍혀 있는 거는 마이너스 한 1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속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배당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토탈 리턴으로 고려해 봤을 때 마이너스 3% 수준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한 번에 넘겨드렸네. 자 최종 일자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보세요. 이 보라색 삼성 이게 좀 불편한데 보라색이 맥쿼리 인프라, 초록색이 SK 리츠, 그 다음에 노란색이 ESR 캔달스퀘어 리츠. 요게 큰 틀에서 빅3이고요. 파란색이 신한알파 리츠인 게 거기 있네요. 여기 JR 리츠. 이렇게 돼 있구나. 롯데 리츠. 여기 또 코람코 리츠. 국내 굴지의 리츠입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나 은행보다도 이 리츠에서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전문 분야거든요. 이 부동산을 사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매번 체크하고 그리고 국토부나 그다음에 다트에 회계 감사 보고하고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감정평가사나 회계사들이 많이 취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문가들은 사실 뭐 월급 받고 운영하긴 하지만 전문직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타이거와 코덱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성과는요, 타이거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타이거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최근에 신뢰도 문제인 거죠. 자, 배당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평균적으로 배당이 36, 38, 37 요거는 8, 15, 10, 29 많아 보이지만 그냥 더 상장한 지가 오래돼서 그렇고요.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48, 40, 13 앞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배당이 각각의 물건들마다 배당 결산 기준일이 뭐 1월부터 뭐 6월 아니면 뭐 7월 그다음 12월 아니면 뭐 3월 뭐 9월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네들은 바로바로 주는 거고요. 얘는 운영했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일정 균등한 배당을 나타내는 거고, 자, 배당금에 대해서 또 예민한 회사다 보니까, 자, 조금 저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또 저는 코덱스를 옛날부터 더 좋아했었거든요. 타이거를 그렇게 사랑할 때도 코덱스를 밀었었습니다. 그때 포트폴리오에서 ESR 캔달스퀘어가 좀 더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은 큰 틀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 요건 넘어가고요. 일단은 그냥 요렇게 보조 배당에 관련해서 신뢰도 측면에서 좀 크게 문제가 없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코덱스를 선택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목요일까지 나눠서 매수를 할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비중은요 30%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츠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시니어들이 하시기에, 시니어급에서 하시기에 가장 선택지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도 기본적으로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싸다라고 하는 것은 메리트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젊으신 분들보다는 연세대가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편할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매월 소득을 받는 것이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그리고 외납세액이라고 하는 것을 또 뭐 ROC, 그리고 배당이 커버드 콜에서 또 얼마나 과표가 증분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솔직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보다 심플하게 리츠,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우리가 또 뉴스나 신문이나 금리나 여러 가지 환경에 충분히 예측이 또 가능한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리츠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리츠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말고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액티브 커버드 콜 있잖아요. 그 상품과 양대 산맥을 이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힘을 더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얘를 조금 더 낮춘 건데 저는 참고로 제피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결국 비중 고르는 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턴오버, 인생 살면서 방향을 계속 바꿔야 되는데 이 바꿀 때마다 가격이 많이 빠져있는 종목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손실 보고 빼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내가 이런 성향보다 코미당에 맞을 수도 있고 뭐 슈드가 맞을 수도 있고 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핵심이다. 어려우시면 카페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요, 금리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리츠를 선택했습니다. 시장 하락 시에 경기 방어 성격도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아니면 채권에 혹은 뭐 커버드 콜 같은 것들이 시장 상방이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이거든요. 여기 상방 때 하방을 방어해주는 역할이 바로 리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빅테크 탑10, 아니 탑7 플러스 같은 경우에 위로 보는 포트폴리오와 이 아래로 보는 포트폴리오의 균형에서 배당이 7% 혹은 8%까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상쇄된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이 지급되는 구조거든요. 여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월 인컴이 현재로서는 8% 후반, 9% 초반까지도 나오는 그런 추이에 있습니다. 저가 매력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시가 배당률 측면에서 3년 보유 시에 분리과세까지 있다 보니까 금액을 여기가 참 5천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이거 좀 체크하시고 3년 보유하셨을 경우에 분리과세까지 되다 보니까 증권사에 신청하셔서 이제 그 혜택을 누리실 수도 있다라고까지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를 그대로 써놨네. 리츠 말고 다음번에는요, 제가 세 가지 중에 또 하나를 골라서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얻을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도움이 되시고자 하는 마음에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짜는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